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영어 교육에 대한 거를 한국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최근 50년 사이에 그 사라진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TV가 생기면서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When an old man dies, a library burns to the ground라고 해서 노인 한 명이 죽으면 그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TV가 생기면서 사라졌고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꼭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 잠자리 독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책 하나에는 사실은 플롯이 있고 그 플롯이라는 게 주인공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문제 해결 과정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아이가 1000권의 책을 읽었을 때는 1000권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자리 독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1000 books before kindergarten이라고 해서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1000권을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에 한 권씩만 부모님 중에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면 3년이면 이제 1000권을 읽어주는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만으로 한 3살 됐을 때 왜냐면 6살에 이제 유치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씩 읽어줬을 때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줘도 왜냐면 책이 길지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읽는 책들은 글밥이 적은 거 한 8페이지나 한 1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권씩 읽어줬을 때 1000권을 3년 동안 읽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문해력도 생기고 직접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학력차가 또 굉장히 갈수록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책 그 아이들하고 엄마의 부모님과의 유대감, 유착 관계, 그러니까 애착 관계 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는 온전히 아이한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선애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살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줬고 지금도 10살인데도 매일 1시간씩 자기 전에 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는 못 읽어주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책을 꾸준히 읽어줬던 게 현서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거는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대단히 제가 교육적으로 했을 거고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현서가 지금 3학년 때까지는 진짜 놀아주는 게 다고요. 대신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석사를 전공을 했고 그거 자체가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것들을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래인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포시라고 해요. 크리티컬 띵킹,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사회성이 있게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 띵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언론을 보면 그냥 다 믿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은 이제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뭘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ICT 리터러시 저는 요새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식과 정보가 쌓였지만 이제는 그 책은 그냥 그 지식과 정보를 그동안 우리가 저장을 했던 컨테이너일 뿐이고 미래에는 이미 인터넷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음원으로 다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찾고 이해하고 자기가 재가공하고 편집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아까 그 포씨가 이런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은 국제기구라든지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네. 그러니까 사회 정서 지능이라는 거죠. 이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미래 인재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뭔가 그 AI라든지 자동화가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고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기계가 더 빨리 할 거니 정작 더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어떤 공감 능력, 그다음에 사회성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을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지 되고 사실은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엄마 아빠의 그 성이 달라서 아빠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역할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있을 때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집에서 부모가 이제 다른 그 접근을 할 때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있다는 것 같아서 도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기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학교에다가도 어떻게 이걸 테스트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피사 테스트에서도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앞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인 보경님께서도 그 뇌과학이라든지 뇌 뇌과학 전문하신 그 박사님이시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사회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저는 점점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엄마들이 또 공감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교육 철학인데, 저희 집 교육 철학에서 영어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존감이라고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엄마들 이것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입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이제 다 학원을 보내는 거죠. 입시를 하기 위해서. 입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세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게 안 돼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현실보다는 약간 이상이라든지 앞으로 2, 30년 후를 내다보고 현저를 좀 키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점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책 내고 나서도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서 엄마들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이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더 하셨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에 대한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성공이 뭐냐에 대한 것들이 아마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짐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한 15년, 10년 전에 봤던 이제 그 문구예요. 네.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성공이라는 거는 뭐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와닿았던 글귀는 이제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내가 뭔가 하는 것, 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저는 조금 실천으로 옮겼던 게 아마 좀 공감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99점 아빠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정리를 해보면, 네, 가능한 많은 시간을 진짜 아이랑 놀아주기만 해도,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좋은 것 같고, 같이 있는 동안은 정말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그냥 저 멀리 던져두시고 아이하고만, 네,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놀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은 회사에서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었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근데 집안에서 엄마와 아이한테만큼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했을 때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자꾸 이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돼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인 경우에, 아니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지 되고, 이제 엄마가 행복한 거는 사실은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가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딴지를 걸지 않느냐, 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에 최대한 지지해 주시고 엄마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게 엄마가 워킹맘이든지 전업주부가 됐든지 엄마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빠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아빠가 최대한 엄마가 희생하는 것만큼 아빠도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조금 희생을 조금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빠와 만든 추억이 있어야지 나중에 커서도 아이들이 할 얘기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젊을 때 이제 회사에만 다니고 돈 버는데 너무 이제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커서 아빠랑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다 잘들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교육에 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교육이 뭘까? 뭐 위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돈 많이 아껴서 아이들한테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교재 사주고, 막 비싼 교재 사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뭔가 그게 이제 대단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뭐 어떤 엄마들은 진짜 막 영끌해서 이제 학군 좋은 데로 막 이사를 가고 이러죠. 근데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엄마들도 공감하시는 거는, 진짜 위대한 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 같은 경우도 정말 정말 피곤해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스마트폰을 보거나 막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힘들지만 아이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주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하는 얘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놀아주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 네.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